엄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엄마, 임신했어. 3개월째야. 57세 임신이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경민아, 엄마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니? 당연하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엄마에게 남자친구가 있었던 겁니까? 말도 안 돼. 정말. 그래, 내 맘 알아. 하지만 내 아버지 때문이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금 들으신 충격적인 대화, 믿어지시나요? 57세 어머니가 임신을 했다는 이야기. 처음엔 저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과연 이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57세의 나이에 목숨을 걸고 임신을 결심했을까요? 아버지의 때문이라니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요? 가족의 반대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킨 한 어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그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했던 아들이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지도 보실 수 있어요. 특히 이 어머니가 밝힌 진짜 이유를 들으시면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정말 예상하지 못한 감동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진짜 감동 실화를 더 많이 듣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한 사연들을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57세 어머니의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박영희 57세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 자신도 믿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3년 전 제 남편이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15년을 함께 산 두 번째 남편이었죠. 첫 번째 결혼은 정말 지옥 같았거든요. 20살에 결혼해서 남편의 폭력과 학대를 견디다가 이혼했어요. 그때부터 아들 경민이를 혼자 키웠습니다. 경민이를 대학까지 보내고 홀로 살던 중에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42살 때였죠. 그분은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경민이에게도 친아버지보다 더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셨고요. 그날은 일요일이었어요. 경민이와 며느리 은경이 그리고 손녀 수빈이까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죠. 경민아, 은경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어머니, 뭔데요? 엄마가 임신했어.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경민이 젓가락을 떨어뜨렸고 은경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임신했다고 했어. 3개월째야. 경민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엄마, 정신이 있으세요? 57세 임신이요? 경민아, 엄마 정신 멀쩡해. 그럼 도대체 왜요? 왜 이런 미친 짓을 하세요? 미친 짓이라고?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손녀 수빈이가 무서워하며 울기 시작했어요. 며느리 은경이가 수빈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죠. 엄마, 나이를 생각해보세요. 57살에 애를 낳으면 애가 20살 될 때, 엄마는 77살이에요. 그때까지 살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왜? 이런 무책임한 짓을 해요? 무책임하다고? 그럼 뭐예요? 주변에서 뭐라고 할지 생각해보셨어요?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을 거 아세요? 그런 건 상관없어. 상관없다고요? 엄마,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갑자기 왜 이래요? 경민이는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아직 진짜 이유를 말할 수는 없었어요. 경민아, 엄마에겐 이유가 있어. 무슨 이유요? 지금은 말할 수 없어. 하지만 엄마는 이 아이를 꼭 낳을 거야. 정말 이해 못하겠어요. 엄마가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인 줄 몰랐어요. 이기적이라는 말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엄마가 이기적이라고? 그럼 뭐예요? 본인 욕심 때문에 가족들 다 힘들게 하는 게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욕심이라고. 아이가 태어나면 누가 키워요? 엄마 혼자 키울 수 있어요? 결국 우리가 다 떠맡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은경이가 나와서 경민이를 말렸어요.
여보, 너무 심하게 말하지 마. 은경아, 당신도 이해가 돼. 57살에 임신하는 게 이해는 안 되지만 어머니가 하신 결정이니까. 결정이라고? 이건 결정이 아니라 충동이야. 경민이는 화가 나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은경이도 어색한 표정으로 수빈이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죠. 그날 밤 저는 혼자 울었어요. 아들의 반응을 예상하긴 했지만 이렇게 심할 줄은 몰랐거든요. 다음 날부터 경민이는 연락을 끊었어요.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답장이 없었어요. 일주일 후에 은경이가 혼자 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경민 씨가 너무 화가 나서 당분간 집에 안 오겠다고 해요. 그럴 수도 있지. 엄마도 이해해. 근데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고령 임신이라 위험하지 않아요? 병원에서 고위험 임신이라고 하더라. 하지만 엄마는 괜찮을 거야. 혹시 왜 임신하시려고 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저는 은경이에게도 아직 진짜 이유를 말할 수 없었어요. 은경아, 지금은 말할 수 없어. 하지만 엄마에겐 꼭 필요한 일이야. 그 후로 한 달 동안 경민이는 집에 오지 않았어요. 57살의 임신이라니 정말 정신이 있는 건지 창피하지도 않나 라며 동네 사람들도 수근거리기 시작했죠. 나이 들어서 주책이야. 정말 애는 누가 키울 건데?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남편과의 마지막 약속이었거든요. 경민이가 집을 나간 지 2주가 지났을 때였어요. 마을 어귀에서 동네 아주머니들과 마주쳤는데 그분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기, 수빈이. 할머니 온다. 57살에 임신했다는 그 사람. 아이고, 정말 철없어. 나이가 들수록 더 철이 없어지나 봐. 손주도 있는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했을까? 저는 그냥 지나가려고 했지만 한 아주머니가 직접 말을 걸어왔어요. 은빈 할머니 임신했다는 소문이 정말인가요? 네, 맞아요. 아이고 미안한데 나이를 생각해봐요. 57살에 아이를 낳으면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저는 남의 시선은 신경 안 써요. 그래도 경민이 생각은 해봐야지. 그 애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경민이가 창피해한다는 생각은 해보지 못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 정말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57살에 임신한 여자. 세상 사람들 눈에는 정말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날 밤 경민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경민아, 엄마가 너를 창피하게 해서 미안해. 하지만 엄마에겐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어. 1시간 후에 답장이 왔어요. 엄마, 무슨 이유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해할 수 있게.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정말 말해야 할까?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은 말할 수 없어. 하지만 나중에 꼭 이해하게 될 거야. 그 후로 경민이는 다시 연락을 끊었어요. 3주째 되던 날, 은경이가 또 왔어요. 이번에는 수빈이도 함께 왔더라고요. 할머니, 수빈이가 제게 달려와서 안겼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손녀 은빈이가 저를 위로해 주는 것 같았어요. 은경아, 경민이는 어때?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경민 씨가 너무 힘들어해요. 그럴 거야. 회사에서도 동료들이 수근거린다고 해요. 너네 어머니 57살에 임신했다며. 이런 식으로요. 제 가슴이 또다시 쿵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경민이가 뭐라고 하던 처음에는 화를 냈는데 요즘에는 그냥 우울해해요. 내가 어머니를 이해 못하는 나쁜 아들인가. 이런 생각도 든다고 해요. 경민이가 나쁜 아들이 아니야. 엄마가 이상한 거지. 어머니, 정말 임신하신 거예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어머니께 여쭈고 싶어요. 저한테라도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은경이를 보며 말했어요. 은경아, 사람에게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약속이 있어. 죽은 사람과의 약속 말이야. 죽은 사람과의 약속이요? 응.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엄마는 평생 후회하며 살 것 같아. 은경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그 약속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이야. 그럼 경민 씨한테 말씀하세요. 경민 씨도 이해할 거예요. 아직은 때가 아니야. 조금 더 기다려줘. 한 달이 지나고 동네에서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어요. 마트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길에서 만나도 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은 동네 부녀회장이 집까지 찾아왔어요. 영희 씨 미안한데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뭔데요? 동네 분위기가 좀 그래요. 다들 걱정하고 있어요. 무슨 걱정이요? 57살에 임신하는 게 좀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제 일이잖아요. 물론 개인의 일이지만 동네에서 소문도 나고 특히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화가 났어요. 그럼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이미 충분히 신중하게 생각했어요. 부녀회장이 돌아간 후, 저는 정말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도, 동네 사람들도 모두 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남편 사진을 보며 울었어요. 여보, 내가 잘못 생각한 걸까요? 당신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게 정말 옳은 일일까요? 하지만 남편은 대답해주지 않았어요. 2개월째가 되었을 때 임신 중독증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혈압이 올라가고 몸이 붓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가니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고령 임신에다가 스트레스까지 받으시니까 몸이 버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계속 진료받겠어요. 하지만 위험할 수 있어요. 가족분들과 상의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가족이라고 했지만 저에게는 이제 가족이 없는 것 같았어요. 경민이는 연락도 안 되고 며느리 은경이만 가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찾아올 뿐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뱃속의 아이에게 말했어요. 아가야, 엄마가 혼자서라도 너를 지켜낼게. 아빠와의 약속을 꼭 지킬 거야.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정말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임신 4개월째가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경민이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2개월 만에 처음 보는 아들의 모습이었어요. 엄마, 경민이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저 때문에 고생했구나 싶어서 마음이 아팠어요. 경민아, 들어와. 거실에 앉아서 서로 한참을 말없이 바라봤어요. 엄마, 제가 너무 심했지요? 아니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한 거니까. 은경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에게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이제 말해야 할 때가 왔다는 걸 느꼈어요. 경민아, 엄마가 이제 진짜 이유를 말해줄게. 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말을 시작했어요.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이었어. 병실에서 혼자 있을 때였는데 그날이 떠올랐어요. 남편이 나를 부르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서네. 여보, 이리 와봐. 왜요? 어디 아픈 데라도 있어요? 아니야. 그냥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그때 남편의 얼굴은 이미 많이 여위어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죠. 여보, 우리가 결혼한 지 15년이 됐네. 그러게요.
시간 참 빨라요. 그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경민이도 친아들이라 생각하고 당신과 함께 정말 좋은 가정을 꾸렸다고 생각해요. 저도요. 당신만큼 좋은 남편은 없을 거예요. 그때 남편이 갑자기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 사이에 아이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경민이도 좋지만 우리 둘만의 아이 말이야. 저는 어이없어서 웃었어요. 여보, 제가 이미 54살이에요. 무슨 아이를 낳아요? 나도 알아. 하지만 꿈이라도 꾸고 싶어. 꿈이요? 남편이 제 배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내가 죽고 나면 너는 정말 외로울 거야. 경민이는 자기 가정이 있고 결국 혼자 남게 될 거잖아. 괜찮아요. 저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아이가 있다면 당신은 계속 나를 기억할 수 있을 거야. 그 아이를 보면서 말이야. 그 말에 제 눈물이 흘렀어요. 여보, 제발 한 번만 생각해봐. 시험관 시술이라는 것도 있다잖아. 여보, 정신 차려요. 54살에 무슨. 나는 진심이야, 정말로. 다음 날 남편이 간호사를 불러서 정자를 냉동 보관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아픈 사람의 헛소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진심이었어요. 매일매일 제게 간청했어요. 여보, 내가 죽어도 우리 아이만은 꼭 낳아줘.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여보,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아니야. 나는 얼마 못 살아. 의사도 그렇게 말했어. 그래도 여보, 나는 죽어도 당신과 함께 살고 싶어. 우리 아이를 통해서라도. 그때 남편이 울면서 말했어요. 내가 너무 욕심이 많은 것인지는 몰라. 하지만 정말 간절해. 우리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보고 싶어. 저도 울었어요. 남편의 간절함이 느껴졌거든요. 여보, 약속해줘. 제발. 여보, 꼭 약속해줘. 내가 죽어도 우리 아이는 꼭 낳아줘요. 결국 저는 약속했어요. 알겠어요. 약속할게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 3년 동안 노력했어요. 병원을 전전하며 상담받고, 시험관 시술을 여러 번 시도했지만, 계속 실패했어요. 의사들은 나이가 너무 많다며 포기하라고 했어요. 성공 확률이 1%도 안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남편과의 마지막 약속이었거든요. 작년 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드디어 임신이 된 거예요. 병원에서 확인받는 순간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해냈어요. 드디어 우리 아이가 생겼어요. 그날 밤 꿈에 남편이 나타나서는 정말 행복한 얼굴로 웃고 있었어요. 경민이가 제 이야기를 다 듣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몰랐어요. 괜찮아, 경민아. 아버지가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하셨는데 제가 엄마를 이기적이라고 했네요. 너는 잘못이 없어. 아니에요. 엄마는 약속을 지키려고 한 거였어요. 아버지와의 약속을. 경민이가 제 손을 꽉 잡으며 울먹였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몰랐어요. 경민아, 괜찮아.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하셨는데 엄마를 이기적이라고 했던 제가 부끄러워요. 경민이 눈에서 계속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 앞으로 제가 도울게요. 동생을 정말 잘 챙길게요. 경민아, 아버지가 그렇게 원하셨다면 저도 그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해요. 그리고 존경해요. 엄마, 그 어려운 약속을 지키려고 3년 동안 혼자 고생하셨던 엄마를요. 그 순간 저도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아들이 드디어 제 마음을 이해해 준다는 것이 너무 고마웠거든요. 고마워, 경민아. 정말 고마워. 그날부터 경민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은경이와 함께 병원에 따라와서 의사 선생님 말씀도 꼼꼼히 듣고 집에서는 제가 무거운 것 하나라도 들려고 하면 달려와서 말렸어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경민이가 대신 설명해 주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신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임신 7개월째 새벽 3시였어요. 갑자기 아랫배에 심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조기 진통이었어요. 경민이가 응급실로 저를 데려가면서 계속 말했어요. 엄마, 괜찮을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무서웠어요. 이제 와서 아이를 잃을 수는 없었거든요.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저는 하늘을 향해 간절히 빌었어요. 여보, 우리 아이가 무사히 태어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발, 우리가 이렇게 기다렸던 아이인데. 마취가 시작되면서 의식이 흐릿해질 때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 여보. 내가 지켜줄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아이의 첫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으앙, 으앙. 그 순간 저는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우리 아이가 살아서 태어났구나. 남편이 정말 지켜주었구나.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축하합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예요. 저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중얼거렸어요. 여보,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 아들 경민이와 은경이 그리고 수빈이가 제 곁에 있었어요. 엄마, 정말 똘똘한 아이예요. 경민이가 아이를 제 품에 안겨주었어요. 작고 빨간 얼굴에 우리 아이. 정말 기적 같았어요. 엄마, 아이가 정말 아버지를 닮았어요. 특히 이 눈. 경민이 말이 맞았어요. 아이의 눈이 남편과 똑같았어요. 그 따뜻하고 부드러운 눈빛 말이에요. 정말 아빠가 보낸 선물이구나. 그때 수빈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아기 이름이 뭐예요? 저는 남편을 생각했어요. 남편이 평생 사랑했던 바다를 말이에요. 주말마다 함께 갔던 그 바다. 남편이 바다만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자고 했던 그 말들을. 한바다. 이름이 한바다야. 한바다요? 응. 할아버지가 바다를 정말 좋아하셨거든. 그리고 이 아이가 우리 가족의 넓고 깊은 바다가 되길 바라는 엄마 마음이야. 경민이가 아이를 다시 안으며 말했어요. 바다야, 우리가 얼마나 너를 기다렸는지 몰라. 내가 태어나서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됐어. 그 순간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비춰 들어왔어요. 마치 남편이 잘했어. 여보, 정말 고마워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바다가 태어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여전히 몸조리 중이었는데 경민이가 회사에서 일찍 돌아왔어요. 엄마, 오늘 회사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 부장님이 바다 사진을 보시더니 정말 예쁘다. 너희 어머니 대단하시다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네, 그리고 다른 동료들도 정말 사랑이 깊으신 분이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저를 이해해 주기 시작했어요. 며느리 은경이도 정말 많이 도와주었어요. 바다가 울면 밤중에도 달려와서 돌봐주고 제가 힘들어할 때는 수빈이와 함께 집안일까지 해주었어요. 어머니, 바다가 정말 천사 같아요. 수빈이는 바다를 정말 아꼈어요. 할머니, 바다가 왜 이렇게 귀여워요? 할아버지가 보내주신 선물이라서 그래.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바다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 바다가 태어난 지 3개월이 되었을 때 동네 부녀회장이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표정이 완전히 달랐어요. 명희 씨 아기 좀 보여줄 수 있어요? 네,
물론이죠. 바다를 안고 나가니까 부녀 회장이 감탄했어요. 아이고, 정말 예쁘다.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있네요. 네, 다행히 건강해요. 영희 씨, 제가 처음에 너무 몰랐어요. 이런 깊은 사연이 있는 줄 모르고. 괜찮아요. 이해해 주셔서 고마워요. 정말 대단하세요. 돌아가신 남편분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아기를 낳으려고 노력하셨다니. 그때부터 동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따뜻해졌어요. 바다가 6개월이 되었을 때 경민이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엄마, 우리 모두 함께 살까요? 뭐라고? 제가 더 큰 집으로 이사할게요. 엄마와 바다. 그리고 저희 가족이 모두 함께 사는 거예요. 경민아, 그럴 필요 없어. 아니에요. 바다는 제 동생이에요. 형으로서 책임져야죠. 은경이도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바다를 키우고 싶어요. 수빈이도 삼촌과 함께 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우리는 정말로 한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았어요. 경민이는 바다를 자신의 아들처럼 아꼈어요. 밤에 바다가 울면 제가 일어나기도 전에 달려가서 달래주고 기저귀도 척척 갈아주었어요. 엄마, 바다 보면 정말 아버지가 생각나요? 그럼 아버지가 보내주신 아이니까. 수빈이도 누나 역할을 톡톡히 했어요. 바다야, 내가 동화책 읽어줄게. 아직 6개월밖에 안 된 바다였지만 수빈이가 책을 읽어주면 정말 집중해서 듣는 것 같았어요. 바다가 돌이 되던 날, 우리는 작은 돌잔치를 열었어요. 가족들과 가까운 이웃들만 초대했는데 정말 따뜻한 자리였어요. 그날 저는 바다에게 편지를 써주었어요. 바다야, 너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기적 같은 아이야. 내 아버지가 얼마나 너를 기다렸는지 몰라. 그리고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됐어. 경민이가 그 편지를 읽으며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바다가 와서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해졌어요. 바다는 이제 18개월이 되었어요. 아장아장 걸어다니면서 엄마, 형아야 이렇게 말해요. 특히 경민이를 보면 형아 라고 부르면서 달려가는데 그때마다 경민이 얼굴이 행복으로 가득해져요. 바다야, 형아가 너를 많이 사랑해. 은경이도 바다를 친아들처럼 아껴주어요. 정말 고마운 며느리죠. 어머니, 바다 덕분에 우리 가족이 정말 완전해진 것 같아요. 어제는 바다가 처음으로 벽에 걸린 사진을 보면서 아빠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남편이 정말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는 걸요. 바다를 통해서 말이에요. 지금 저는 60세가 되었어요. 하지만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남편과의 약속을 지켰고, 그 덕분에 우리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거든요. 요즘 바다는 밤에 잠들기 전에 하늘을 가리키며 아빠라고 말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해줘요. 그래, 바다야, 아빠가 하늘에서 너를 지켜보고 계셔. 사람들은 제게 묻곤 해요. 힘들지 않으세요? 이 나이에 아이를 키우는 게.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는 건 힘든 게 아니라 행복한 거예요. 바다가 커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뭐라고 할까요?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엄마, 아빠와의 약속을 지켜줘서 고마워요. 덕분에 이렇게 태어날 수 있었어요. 그때까지 저는 건강하게 바다를 키울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원했던 우리의 아이를요. 사랑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는다는 걸 바다를 통해 매일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도 배웠고요. 이런 따뜻한 가족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서 희망과 용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 실화를 들려드릴 수 있어요. 혹시 지금 가족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기억해 주세요. 진정한 사랑과 이해가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늘에 있는 제 남편에게 한마디 전하고 싶어요. 여보, 우리 약속 지켰어요. 바다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해요. 정말 고마워요. 오늘도 바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그 웃음소리 속에서 저는 남편의 목소리를 들어요. 고생했어,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약속이 있다면 꼭 지켜보세요. 그 약속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줄 테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바다처럼 깊고 넓은 사랑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울고 웃어주셨어. 정말 감사합니다.